내공이 있다는 걸 단순히 기싸다라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공 있는 사람들은 센 척을 하지 않더라도 되게 허허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만의 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 고민 전문점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와, 지금 벌써 12월이 됐다는 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아,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고민을 좀 하시나 봐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이제 곧 6년차가 되고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데 제가 과연 나이나 연차에 비해서 내공을 쌓아가고 있는 게 맞나 고민이 됩니다. 연차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나이보다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고 부러워요. 작가님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고 내공이 있어 보여서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걸 읽으려니까 내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쓴 고민은 아니고요. 너무 주작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내가 육체적으로 나이는 먹는데 정신적인 나이가 그에 맞춰서 성장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예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3년차가 됐는데 5년차가 됐는데 내가 이 3년차, 5년차에 맞는 정도의 경력을 쌓고 있는 게 맞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제 자랑을 하자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제가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젊으세요. 책만 봤을 때는 경험치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되게 생각이 깊어 보여서 되게 나이가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공이라는 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무언가를 이 사람이 쌓아온 것 같아 라고 느낌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내공이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천천히 준비해야 되는가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뭔가 되게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내공이네 이런 말 잘 안 써요.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30대부터는 저 사람만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이러면 이제 내공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내공 있다는 말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공 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어떤 순간부터 내공이 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나를 보면 사실은 일단은 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들 제가 관찰하면서 내공 있는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독이 책을 많이 읽어라. 다작, 글을 많이 써라. 다상량, 생각을 많이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독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많이 만나보는 거예요. 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써놓은 어떤 지식의 정수잖아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그런 경험치가 많이 쌓였어요.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서 제 식으로 소화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작이라는 건 단순히 쓰는 행위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쓰다 보면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제가 남 탓을 많이 했어요.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부모를 좀 더 잘 만났어도 나도 좀 빽이 있었어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글쓰기에서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계속되니까 핑계 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어쨌든 처음부터 끝내보는 훈련을 하면서 두 번째로 제 한계를 되게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글을 쓰는 경험은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결과물을 내보니까 저의 수준을 너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한계를 확인하니까 자꾸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었어요. 많은 경험을 하고 내 한계를 자꾸만 시험해보고 많은 경험을 할 때는 다 상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왜 나랑 다를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결국은 제가 내공을 쌓기 위한 방법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 제가 회사 생활 10년 가운데 중에서 이제 잡지기자로만 일한 시간이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잡지기자로 일하면서 정말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내공이 있을까를 관찰하면서 제가 얻어낸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내공이 있다는 걸 단순히 기싸다라는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장항준 감독의 예를 들면 딱 봐도 되게 기세 보여요? 딱 봐도 되게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되게 허허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만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기운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내공이 있어 보인다는 것과 기세 보여
라는 거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뭔가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관찰력이 있어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되게 빠르게 해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라고 객관화를 되게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역할을 빠르게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같은 경험치가 있더라도 빠르게 성장해요. 왜냐하면 관찰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저게 좀 불편해 보이네,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면 저 사람이 되게 좋아할 텐데 라고 하는 대안을 자꾸만 만들어 나가니까 같은 경험치를 보더라도, 같은 것들을 겪더라도 훨씬 더 그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두 번째로 고독함이에요. 고독함을 겪은 사람들이 내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단순히 혼자 있어서 쓸쓸함을 느끼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고독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혼자 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고독한 순간 속에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뽑아내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그룹 속에 있으면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다 같이 있는 데서 내가 너무 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혼자 고독하게 무언가를 생각해 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통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언가 자기만의 결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공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내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이 실패해요. 실수해요. 근데 보통은 그 실패와 실수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빨리 잊어버려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제가 그때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뼈저리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내공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최소한 더 나은 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유연해요. 그래서 내공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되게 잘해요. 왜? 사고가 유연하니까 네 말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보통 내공이 없는 사람들, 유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후배들이랑 얘기를 잘 못해요. 왜? 후배들이랑 있으면 가르치려고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실수를 복귀하고 더 나은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공을 쌓을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관찰력이 있어서 더 큰 틀에서 자기를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고독한 순간에서 자기만의 통찰을 뿜어내는 것, 세 번째로는 오답 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간 속에 있더라도, 같은 나이를 먹더라도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내공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센 척을 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기운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힘이 생겨요. 질문하신 분도 지금 5년 차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도전하시고 더 많이 실패하시고, 그리고 뭔가 다른 눈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10년 차 정도가 되었을 때는 되게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정문정답이었습니다.